자, 이번엔 전략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모셔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김대준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예상보다 덜 나아서 그래도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핵심 물가라고 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은 사실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진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조금 이어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물가가 그동안에 높았지만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결과였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물가는 좀 진정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고용도 다소 열기가 좀 식는 모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도 뭐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고요. 월간으로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전에는 뭐 30만, 40만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었던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고요. 실업률도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많이 완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유처럼 원자재 가격이 끌어당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고용이 강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 수요를 이끌어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향후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진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낮아지고 5월 2일, 3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이 연준의 선택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네, 일단 뭐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인상을 해서 5.25%로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도 이미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연준의 이 기준금리 예상치를 볼 수 있는 게 페드워치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5월에 5.25% 올린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6월부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의 상승 압력은 없어지고 이제는 동결 또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단 금리 인상은 멈출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가격이고 조금 더 앞서 나가면은 금리 인하까지도 프라이싱을 하는데 그건 좀 서두르는 것 같긴 한데 국내는 뭐 금리 인하를 뭐 계속 가격이 녹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미국은 1분기 이제 어닝 시즌,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죠, 본격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 맨 처음에 금융주부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은행주의 실적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난번에 SVB, 네. 네, 맞습니다. 사태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들은 분명히 이 뱅크런에 대한 이 이슈, 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뭐 예상보다 좋지 않겠지만 이 금융주 안에 속해 있는 뭐 카드나 아니면 보험사 이런 것들은 꽤 괜찮기 때문에 한 보합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월말로 갈수록 미국 내에서도 IT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뭐 애플이나 이런 쪽은 상당 부분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챗 GPT를 통해서 AI나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그리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GPU 중에서 엔비디아 이런 일부 기업들은 그래도 이게 성장 가능성이 지금 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흐름이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도 삼성전자를 이제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굉장한 쇼크죠. 네. 근데도 주가는 반등을 했고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지금은 안 좋지만 더 안 좋지는 않을 거고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은요,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약간 어느 정도 낙관론과 희망이 어느 정도 주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좋으면요, 주가 좀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이 사실상 안 좋았지만 바닥일 거야. 이런 전망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감산, 반도체 생산을 좀 줄일 수 있다. 재고 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과다해서 가격도 빠지고 관련된 업체들 실적이 다 안 좋아지는데 이것을 큰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한다면 업황의 반등 기대가 주가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참가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미국은 지금 좀 정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완만하게 또 좋아진다라는 가정이면은 생산 기지가 많이 있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실제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하는지 국내는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존재가 사다 팔았다를 매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환율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규 유입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들어오지만 채권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주식으로는 뭐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신흥국 쪽으로 들어와서 한국도 외국인 순매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 성장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IMF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죠. 물론 지난번 전망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선진국의 성장세보다는 신흥국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끌어가는 신흥국의 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 외국인 투자들도 성장이 조금 더 있는 신흥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한국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 반도체를 사고 바이오를 사는 외국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방향이 좀 돌아선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커스피 지수가 8개월 만에 2,5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500 넘긴 힘들 거라고 했는데 일단 넘어섰어요. 2,560 정도 되는데 4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고 남아있는 반달 동안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밴드는 조금 더 위쪽으로 높여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600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과열 논란에 있었던 업종과 종목은 좀 덜어내고 그동안에 덜 올랐고 하지만 이 전망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으로 따지게 보면은 반도체 하드웨어 같은 IT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CMO와 관련된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투자 이슈도 있는 자동차 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T 업체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이제 보충적인 순환매 용어는 좀 어렵지만 과열 양상을 띄었던 그 쪽은 조금 이렇게 숨을 좀 고를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바이오 쪽이 보충으로 아니면 반도체가 그 틈을 메워주는 지금은 이제 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사실 지금 다 좋은 상황이에요. 네.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근데 과열이 됐던 업종이 있죠.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2차 전지인데, 그렇죠, 네. 2차 전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 빠져나간 돈들이 나머지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4월 중반에도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4월이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전략을 좀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커버하고 있는 김대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